오늘은 구강 원운동과 회전운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원운동과 극좌표계를 공부했죠. 그래서 원운동을 극좌표계에서 기술하면 속도와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운동 중에서 등속 원운동을 공부합니다. 등속 원운동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다루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마치 등가속도 운동을 다룰 때처럼 다루면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 다룰 때 어떻게 문제를 풀었습니까?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가속도만 구하면 됐죠. 왜 그랬냐면 그 가속도가 일정하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등속 원운동에서는 가속도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하는데 단 가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방향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그 방향이 중심을 똑같이 향한다. 그래서 R 방향이다, R 햇 방향이다 라고 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계에 R 햇 방향을 그려 놓을 것 같으면 마치 그게 직각 좌표계의 X 햇 방향, Y 햇 방향처럼 취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문제를 몇 문제 풀 텐데 그때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하면 극좌표계에서 원운동 기술할 때는 어땠습니까? 일반적으로 극좌표계의 위치 벡터는 저렇게 됐죠. 그리고 이걸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 벡터가 되는데 속도 벡터가 두 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벡터는 어떻습니까? 가속도 벡터는 원래는 5항인데 그 중에 2개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4항이 됐었죠. 이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원운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극좌표계의 좌표 중에서 지름 벡터 크기 R이 일정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반지름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반지름이 스몰 R은 라지 R로 일정한 것이 원운동이니까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정한 거니까 미분하면 0이 되죠.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해도 0이 되고 두 번 미분해도 0이 되니까 우리 여기서 구한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에 저 0 되는 것만 다 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속도는 한 항만 남죠. 이 속도는 어떤 방향만 있습니까? 세타 햇 방향. 이 세타 햇 방향은 바로 원운동의 접선 방향이죠. 그래서 원운동을 하게 되면 속도는 원의 접선 방향이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는 두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방향, 이게 이제 구심 가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접선 방향 가속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dt분의 d세타를 우리 각속도 오메가라고 놓고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를 각가속도 알파라고 놓을 것 같으면 우리 원운동의 속력을 간단히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까? V는 R 오메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부터 갖고 온 거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구심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 뭐냐면 R 햇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선 가속도는 바로 여기에서 오겠죠. 이 접선 가속도는 세타 햇 방향이고 그 크기는 R 알파다. 접선 가속도는 알파에다 각가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제 그냥 원운동이 아니라 등속 원운동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속 원운동이 되면 원래 원운동이면 반지름이 일정했죠. 거기다 하나 더 붙습니다. 뭐가 일정합니까? 등속 원운동이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XY 평면에서 반지름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무엇도 이제 안 변한다고 놓을 수가 있습니까? 각속도도 안 변한다고 놓을 수가 있죠. dt분의 d세타. 그래서 우리 지름이 안 변하면 dt분의 dr은 dt 제곱분의 d 제곱 r은 0이라는 거에 하나 더해서 또 dt분의 d 세타도 안 변하니까 각속도가 안 변하니까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도 0이 되겠죠. 그걸 여기다가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V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R 오메가 세타 햇이 되고 그 다음에 단 가속도의 경우는 많이 없어지죠.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에 요 항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 접선 가속도 항도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경우도 딱 하나만 남죠.
구심 가속도 하나만 남고 그 방향이 항상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각속도를 아까처럼 오메가로 놓고 각가속도를 알파라고 놓을 것 같으면 원운동의 속력은 아까처럼 R 오메가가 되고,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또는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되죠. V는 R 오메가니까. 네, 그리고 접선 가속도는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속 원운동 문제는 어떻게 간단히 풀 수가 있냐면, 등속 원운동에서 물체가 받는 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힘을 받아야 되죠. 그 힘을 바로 구심력이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힘은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을 향하는 힘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심력이 어떻게 되냐면 크기도 바뀌지 않아요. F는 MA에서 A의 크기가 안 바뀌니까 구심력의 크기도 안 바뀐다. 그래서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중심을 향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는 등속 원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어떠냐? 항상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게 안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 R 햇 방향을 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받는 가속도는 우리가 아까 했었습니다. 구심 가속도죠. 이 구심 가속도도 어떻습니까?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고 방향은 어떻습니까? 항상 마이너스 R 햇 방향을 그렇게 향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할 것 같으면, 등속 원운동 문제를 극좌 표기를 이용해서 할 것 같으면 마치 등 가속도 운동을 직각좌 표기에서 했던 것처럼 극좌 표기를 이용해서 직각좌 표기에서 등 가속도 운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풀 수가 있는데, 우리 간단한 예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평평한 원형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 문제를 보겠습니다. 질량이 M인 자동차가 반지름이 라지 R이고 기울어지지 않는 기울어진 도로가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하는 거죠. 평평한 원형 도로를 속력 V로 달린다. 이 얘기는 등속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와 지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가 μs일 때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지 않을 최대 속력을 구하라. 속력이 너무 크면,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속력이 너무 크면 이 원운동을 할 때는 너무 크면 마찰력을 넘어서는 힘이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면 도로 바깥으로 가게 돼서 도로가 휘어져 있으면 안전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원형 궤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받는 힘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자동차가 받는 힘을 다 쓸 것 같으면 먼저 중력 mg가 있겠죠. 아랫방향으로, 위아래에서 아랫방향으로 중력 mg가 이렇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작용하겠습니까?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이 작용하겠죠. 이 중력 mg와 수직항력 n은 이 자동차의 운동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위아래 방향으로는 자동차의 가속도가 0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수직항력은 윗방향으로 n이 되겠고 이렇게 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정지 마찰력을 받겠습니다. 정지 마찰력 F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원운동을 할 테니까 중심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죠. 이게 바로 도로와 바퀴 사이의 마찰력인데, 이 마찰력이 왜 정지 마찰력인지는 우리 잘 알죠.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면과 면이 미끄러지지 않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죠. 만약에 타이어하고 도로가 미끄러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어하고 도로 사이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작용하는 거, 이게 바로 정지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정지 마찰력이 바로 중심을 향하는 이 정지 마찰력이 이 자동차가 원운동을 하는 구심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거를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처럼 기준계를 정해서 표시합니다. 기준계를 이렇게 딱 정합니다. 위아래 방향을, 위쪽 방향을 플러스 Z 방향,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R 방향이라고 하겠어요. 극좌 표기에서의 플러스 R 방향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힘을 다 표시할 것 같으면 중력하고 수직항력하고 또 하나는 어떤 방향입니까? 마이너스 R 방향으로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그러면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R 방향, Z 성분의 운동 방정식은 여기 하나 있는데, Z-mg는 MAZ인데 이건 AZ는 다시 말하면 Z 방향의 가속도는 0이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별 쓸모없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뭘 아냐면 수직항력이 mg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R 성분이 있습니다. R 성분은 마이너스 F는 MAR인데 AR은 이런 등속 원운동할 때 속력이 주어졌으면 그 가속도가 우리 무엇인지 알죠?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R분의 V제곱입니다. 그래서 그 가속도 여기다 먼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어떤 식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F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이 운동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문제에서 최대 속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직 항력을 이렇게 구했고 정지마찰을 이렇게 구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속력이 점점 커지면 R분의 V제곱과 똑같은 크기의 정지마찰력이 그냥 작용하는 거죠. 이 정지마찰력은 어떻습니까? 내가 밀어주는 힘을 점점 크게 작용하면 지가 알아서 점점 커지죠. 정지마찰력이 거기에 딱 맞춰서 딱 이 식이 만족하도록 점점 커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못 커집니까? 이게 무엇보다 더 커지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커지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속력이 조절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때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이제 수직항력으로 구하죠. 그래서 이 수직항력도 여기서 구해놓기를 잘했습니다. 수직항력으로 최대 정지 마찰력은 바로 뭐냐면 μsn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F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이제 더 클 수가 없으니까 속력, 가장 최대 속력이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어떤 조건을 가질 수가 있냐면 mr분의 v제곱은 μs mg보다 더 작다, 이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속력에 대한 조건을 구하면 뭐가 됩니까? 속력은 루트 μs gr보다 같거나 작아야지 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할 때하고 똑같이 기준계를 정해가지고 뉴턴의 운동방정식 세워서 풀었죠. 자, 이런 문제를 몇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평평한 도로여서 이 평평한 도로에서는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했습니까? 네, 정지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했죠. 이번에는 경사진 원형 트랙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하겠습니다. 경주형 자동차들은 어떠냐? 이 경사졌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이렇게 회전이 급박한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찰력만으로 구심력을 다 주지 못할 때는 이렇게 원형 트랙을 경사지게 만들어 가지고 수직항력과 중력의 합력이 바로 구심력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차가 경사각이 세타라고 하는 건 여기 이렇게, 자, 도로가 이렇게 이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수평 방면과 경사된 각이 세타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사면으로 된 반지름이 R인 원형 트랙을 지금 달립니다.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형 트랙을 뺑뺑 돌고 있어요. 이때 타이어와 지면 사이의 마찰을 무시할 때, 그래서 여기서 마찰은 그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미끄러질 수 있죠. 이때 이 경주차가 미끄러지지 않고는 위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달릴 속력 V를 구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을 다 이제 찾아야 되겠죠. 자동차에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작용하는데 뭐만 없습니까? 마찰력만 없죠. 그래서 중력 mg가 있습니다. 중력 mg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직항력 n이 있는데 이번엔 수직항력이 어떻게 됩니까? 수직항력이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고, 이 자동차가 받는 힘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계를 정해놓고서 여기서부터 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아랫방향으로 기준계는 종종과 마찬가지로 위쪽 방향을 Z축, 그 다음에 그 원형 궤도가 있는 평면에서 그 R방향을 이렇게 이런 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려 놓을 것 같으면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두 개의 축 방향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Z성분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Z성분식은 N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g는 MAZ인데 Z방향으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성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성분은 뭐밖에 없냐면 N 코사인 세타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Z 성분에서부터 N 코사인 세타는 mg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직 항력이 mg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수직 항력이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R 성분식을 구합니다. R 성분식은 봤더니 여기에 R 방향의 힘은 N 사인 세타인데 방향이 마이너스 R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N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MAR 하니까 AR은 R분의 V제곱이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MR분의 V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했습니까? N 사인 세타는 MR분의 V제곱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 1식과 2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 N은 우리가 소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N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할 수 있는 게 2식을 1식으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N이 샥 없어지죠. 그래서 2식을 1식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세타는 R 지분의 V제곱.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V는 이때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RG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속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밑으로 미끄러져서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또 비슷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지위성의 고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지위성이란 위성인데 지상에서 보기에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위성을 정지위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한다든가 이럴 때 편리하겠죠. 위성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좀 나쁘죠. 그래서 제자리에 항상 정지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위성의 공전주기가 바로 지구의 자전주기와 같고 지구의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구하고 같이 돌아가니까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걸 정지위성이라고 하는데 정지위성의 고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인공위성이 받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인공위성이 받는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만유인력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먼저 만유인력은 어떻게 돼요? G하고서 R제곱분의 라지 M N인데 이때 R은 지구 중심에서부터 이제 인공위성까지죠. 그래서 지구 중심,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인공위성까지의 고도를 H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 분모가 라지 R 더하기 H 제곱분의 MM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서 고도가 H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준계를 그려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우리 지구와 인공위성을 잇는 그 축을 플러스 R축이다라고 한다면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R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걸 F라고 한다면 이 R 성분에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 만유인력 쓰고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변은 구심 가속도인데 구심 가속도는 R 더하기 H분의 V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식인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고도를 구하는 거 H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죠. 이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V를 이제 알아서 뭔가 없어야 될 텐데 우리 이 정지위성이라는 거는 자전주기가 무엇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제 공전주기가 무엇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지구의 자전주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공위성의 자전주기가 뭐냐면 반지름을 이제 원의 둘레를 인공위성이 도는 원의 둘레를 그 주기로 나눈 게 바로 속력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 주기는 우리가 압니다. 주기는 바로 하루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속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2식이라고 하고 2식을 1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식을 1식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뭘 구합니까? V를 소거시켰습니다. 대입해서 V를 소거시켰더니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딱 이렇게 이항할 것 같으면 라지 R 더하기 H의 3승은 4파이 제곱분의 GMT 제곱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H는 뭐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까? 네, 4파이 제곱분의 GMT 제곱을 3분의 1 제곱승 해가지고 여기서 빼기 R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고도 H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어진 것을 이제 숫자를 알고 해서 대입해야 되겠어요. 그냥 만유인력 상수 알지, 지구 질량 알지, 지구 반지름 알지, 그 다음에 주기가 하루죠. 이게 24시간 곱하기 60 곱하기 60 이거 초로 만들었습니다. SI 단위로 다 해가지고 집어넣을 것 같으면 그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3.59 곱하기 10의 실승 미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35,900km가 됩니다.
그래서 정지기성의 궤도는 전부 다 35,900km 상공에서 돌고 있는 거다. 지상에 그 35,900km에서 도는 거, 이런 것들이 정지기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 문제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수평면인데 마찰이 없어요. 그래서 질량 스몰 m은 여기서 원운동하고 줄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라지 m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V로 원운동을 하는데 저 라지 m은 저기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럴 때 속력 V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라지 m이 움직이지 않으려면 저 속력 V가 얼마야 되는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그 등가속도 운동 문제하고 똑같을 때입니다. 지금 물체가 두 개 있으니까 우리 운동 방정식을 두 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질량이 스몰 m인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중력이 먼저 있겠습니다. 중력이 있겠고, 그래서 중력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직항력이 있겠죠. 수직항력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장력이 이렇게 있겠죠. 장력에서 장력은 이렇게 T가 이렇게 되겠죠. 줄 방향으로 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 라지 m이 받는 힘은 뭐가 되겠습니까? 밑으로 중력이 이렇게 있겠고,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장력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가벼운 줄로 연결된 하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러면 양쪽의 장력이 같아지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장력 다르게 넣어야 되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기준계를 정하는데 기준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죠. 그래서 스몰 m에 대한 기준계를 정하겠습니다. 스몰 m에 대한 기준계는 어때요? 위쪽을 플러스 Z,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R 방향 이러면 스몰 m이 있고,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힘 여러 개 있지만 이것에 원운동 하는데 작용하는 건 요거 장력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R 방향 성분의 운동 방정식을 만들면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MR분의 V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라지 m 매달려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매달려 있는 경우는 위아래를 플러스 Z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라지 m의 질량이 밑으로 mg가 있고 위로 이제 t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요놈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놈은 t 빼기 mg는 maz인데 이때 az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 속력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장력과 속력을 요거 다 구할 수가 있죠. 먼저 이 식을 일식에 대입해 가지고 장력을 없앨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mg는 라지 mg는 스몰 m r분의 v제곱 이렇게 해서 이걸 풀었더니 뭐가 됩니까? v는 루트 rg 스몰 m분의 라지 m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원운동 할 때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면 마치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듯이 기준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극좌표계의 R방향의 힘, 구심력과 구심 가속도를 거기서 이용할 것 같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걸 우리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운동과 회전운동이 우리가 9강에서 하는데 원운동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이제부터 이제 회전운동으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